기온이 35도였습니다. 밤 9시 한강 옆인데요. 한 커뮤니티에 4개월 뒤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글이 올라와서 눌러봤더니 눈보라 몰아치는 서울 거리였습니다. 곧 또 맹추위라는 말이 언론 방송에 나오겠죠. 뚜렷한 사계절이 아니라 극단적 냉온탕 같습니다. 정치도 주식도 부동산도 냉온탕이 심해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 대책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련 뉴스들 강현구 뉴스 셰프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외신 뉴스를 산타의 선물처럼 주시는 분이죠. 문희정 정치평론가와 함께 냉온탕처럼 속을 긁어대고 있는 일본의 방위백서 이야기도 파헤쳐 드립니다.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요, 냉온탕 오가는 게 건강에 좋다고도 하죠. 목욕탕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슬기롭게 폭염과 추위 잘 견디고 피하면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더 강해진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라도 오늘을 잘 견디시고요. 이겨내시길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네, 출근길 바쁠 때요, 입에 한 입 쏙쏙 아침에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넣어주는 그 밥처럼 뉴스를 제가 그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뉴스 셰프, 뉴스맘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스맘 강영구입니다. 네, 자,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한 뉴스들인데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각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즉 제2요구권 행사해라 말도 많았는데 일단 다 통과가 됐네요. 검사는 이제 수사는 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검사는 보안 수사를 포함해서 어떠한 직접 수사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발언했을까요? 사필 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내 일부 집단이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해왔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다.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바 99만 원 세트를 비롯해서 검찰이 제 식구는 마치 법기술을 써서 감싸고 또 여러 가지 표적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개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사필 규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그럼 힘과 권한이 다 세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걱정도 얘기했을 텐데요. 네, 경찰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했고요.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보완책을 보고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대통령이 걱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힘을 많이 갖게 되는데 어떡할 거냐. 잘못하면 무조건 파면 해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도 나왔죠. 네,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조사관 100명 이상의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한다 밝혔고요. 또 경찰 순환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청 산하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의 조치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범죄 피해를 경찰 수사가 미흡한데도 검찰의 보안 수사로 구제가 됐던 분들이 있어요. 가칭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같은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 지금 정부 당국자 청와대에서도 좀 듣고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걱정을 해소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말말말. 자, 그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여야가 굉장히 격하게 충돌하고 있고 시장도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당은요. 이번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명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는 혜택을 덜어내는 것이 조세 합리화다 이렇게 평가했죠. 예, 야당은 반발했는데 어떤 말을 주로 했습니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한마디로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금 폭탄. 예. 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다. 고가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죠. 네,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자유 이런 얘기까지 그냥 헌법적 가치잖아요. 그런 지적을 했는데 네. 대통령도 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면서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
5%까지 되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의 형평이 맞지 않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똘똘한 한 채 기회만 잘 잡으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쓰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긴 하거든요. 물론 재산권을 뭐 자산 증식을 하는 걸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작용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대통령이 망국적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시장 반응이 지금 많이 출렁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네.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는 거래를 멈추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분위기였는데 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니까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그러면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풀려 나오면서 시장 안정화, 그리고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게 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또 잠길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복잡합니다. 어쨌든 1주택자조차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니까 그 집을 팔고 시세 차익을 얻을지 아니면 실거주로 전환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관망에서 이제는 좀 보다 적극적인 고민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은 이제 일터에 가실 텐데, 일하면 월급 받을 때 왜 얘기하는 월급과 다르지? 세금을 떼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으로 이익이 생기면 비슷하게 세금을 떼느냐? 훨씬 더 적게 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손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치적 공방보다는 시장 안정화되고 또 차익을 거두시는 분들도 합리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배고프네요. 이렇게 말을 열심히 했더니 다음 소식은요. 돼지고기 가격 담합 업체 기소. 이게 진짜 이런 말 있잖아요.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돼지고기 가격 담합이라뇨. 무려 6년간 수백 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니 무슨 삼겹살이 서민 음식이란 말은 옛말이에요. 옛말이죠. 너무 비쌌거든요.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나요? 네, 가격을 무려 20% 넘게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업체는 이마트에 납품을 했는데 2017년 8월 이마트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납품 업체들의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 단체의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서 함께 납품 가격을 맞췄죠. 자, 가격 안 알려줄 겁니다. 입찰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전부 다 똑같이 만 원. 다음에는 12,000원, 이런 식인 겁니다. 맞습니다. 경쟁이 아닌 담합을 선택한 건데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예. 서울동부지법은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마트가 이들 담합업체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 구매액의 합계는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거 담합, 독점 이런 거는요.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여지가 충분하고요. 괜히 삼겹살 사려다가 제가 많이 망설여서 좀 화가 났나 봐요. 다음 소식이요. 태풍 돌핀이 키운 폭염. 얼마 전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태풍이라도 와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더웠다고요? 네, 제13호 태풍 돌핀이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경로를 보니까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위치한 이중 열돔을 뚫어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더울 때 오히려, 너무 더울 때는 선풍기 틀면 오히려 더 더워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네요. 맞습니다. 바람만 막 불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 태풍이 동풍을 만들었는데 이 동풍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도 더위를 몰고 오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덥습니까? 이동 경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온은 8월 상순이 가장 덥죠. 이번 주가 더위 절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에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도 폭염경보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더위에 올해는 이 사고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차 안에 동물, 아이, 노약자 두면 안 되죠. 그렇죠. 주차된 차에 절대 영유아 혹은 반려동물 혼자 둬서는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떠나면 안 되는데요. 예. 요즘같이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면 차 안 온도는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금방 올라가고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농민 세 분도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더위에는 피하세요라고 했더니 농사에는 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밭에 안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조금 대책과 방법을 찾고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작물보다 어르신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입에 쏙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FM 라디오로 듣다가 유튜브에서 얼굴 좀 봐야겠다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유튜브에 들어왔더니 YTN 라디오 없던데라고 하시는데요. YTN 경제 라디오 들어오시면 되고요. 세상에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했잖아요. 5,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YTN 경제 라디오 이름 공모도 했잖아요. 지금 심사 중입니다.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아니 전부 다 선정하고 싶어요. 어쩜 그렇게 이름을 재밌고 사랑스럽고 정말 가지고 싶게끔 지어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전국민 응원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출근길 응원해 주십시오. 샵 0945번 50원의 문자로 우리 아이 깨워주세요. 저 좀 응원해 주세요. 제 친구 좀 응원해 주세요. 더위가 물러가는 주문을 외워주세요. 뭐든 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시키는데 제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응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까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만이 하는 상상을 저번래 기다려 내게 달려올게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YTN 경제 라디오를 보라. 예,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캐롤을 들으면 좀 시원해질까요? 겨울 기분 나라고 저희가 여러분께 좀 무리수를 뒀고요. 문타클로스, 산타클로스처럼 간밤의 외신을 전 세계를 휙 돌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문희정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더워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봤습니다. 아니 더운데 어떻게 네. 계세요? 그냥 덥지만 저는 자꾸 매년 여름이 되면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네. 작년에 이만큼 더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올해가 제일 더운가 이러면서 그냥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버티기.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 국민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버틴 만큼 시원함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티기처럼 계속 해결이 안 되는 호르무즈 얘기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이거 뭐 재개된 거예요? 뭐 기싸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재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면은 이란과 네. 미국 사이에 전쟁이 재개가 됐느냐 요걸 물어보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재개가 됐나요? 아니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이 됐나요? 네. 아닙니다. 와, 이런. 네. 왜냐하면은 이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사실 미국은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호르무즈는 아예 전쟁 목표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예. 당시에 이란의 핵이 문제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전쟁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재개방이라 함은 전쟁 이전처럼 통행료나 이런 거 없이 편하게 모든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이건 예.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되고 있을 문제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이란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면서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국은 이란의 통제권을 뺏어오려고 하고요. 이란은 그 통제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통제권 계속 가지고 갈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나쁜 선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국이 괜히 긴장 유발하고 자국 이익 때문에 남중국해 지나갈래? 그럼 통행료 내, 안전보장 뭐 이런 식으로 확산될까 봐 정말 겁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협상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 같아요. 피격 사건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 사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이란 측이 원하는 거는 양해각서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란의 안내를 받아서 여기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협상하는 60일 동안은 무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통행료 받으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선박들을 향해서 미군이 호위해 줄 테니까 미군이 안내하는 항로인 오만 쪽을 통해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란 측에서는 여기를 지나가려면 우리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선박들을 상대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란 측한테 우리가 여기 지나갈 겁니다라고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란 측의 안내를 받아서 오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
피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나마 좀 진정 국면이어서 유가는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해소됐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이 안 난 상황인데 아니 좀 웃긴 소식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군 정보 분석관들한테 자 전쟁 해법 아이디어 좀 내놔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전쟁 해법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신기한데요.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러니까 군 정보 분석관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분석관들한테 네. 자,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는다며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발송을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 차원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들고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 예. 다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하다 보니까 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와, 이게 정말 그만큼 안에서도 답이 없다 이 소리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중동 사태가 진정이 되고 전쟁 이전 상태 수준으로 좀 돌아가길 바라는 게 모든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중동을 봐도 답답한데 또 더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첫 방위 백서가 나왔는데 왜 또 독도를 건드리고 있는 건가요? 네. 자, 일본 같은 경우에 1년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한 4차례 정도 한국의 속을 발칵 뒤집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8.15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또 사람들이 열받을 겁니다. 일본은 늘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그 방위백서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 방위성이 매년 일본의 안보 환경과 방위 정책을 정리한 간행물인데요. 예.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은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뭐냐면 일본의 의미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05년부터 매년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의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웃나라,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독도 영유권은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또다시 일본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매년 요맘때쯤이면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여행 가장 많이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도 많이 갔죠. 엄청 많이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한국과 일본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예.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를 기록하면서 둘 중 한 분이 넘네요. 네, 2013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자, 일본의 한국 호감도는 얼마냐? 지난해보다는 오르긴 했어요. 10.5%나. 예. 그렇게 올랐어도 35.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매번요. 이건 일본은 주장입니다. 자기네들 말로 다케시마,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 근거와 자료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왜 자꾸 심리적 침략을 하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막아낼 수 있다는 거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 지내려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왜 맞습니다. 웃는 얼굴로 뒤에선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까? 자, 국민들의 의견 저도 한번 대변해 봤고요. 전쟁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도요. 네. 그 얘기도 좀 담겼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다음번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는요. 의무 복무를 좀 확대하는데 공주님이 입대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요, 원래 징병제를 하던 국가들은 확대를 하는 분위기고요. 징병제를 하지 않는 국가들도 러시아의 위협을 명분으로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위기가 네.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덴마크 왕실에서는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에 지난해 육군 소위 양성 과정을 시작했는데요. 그 동생인 이사벨라 공주가 3일날 11개월간 복무를 위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공주는 군 복무 기간 지급되는 생활수당과 급여 모두 안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예. 자, 2024년 덴마크 정부는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을 했고요. 만 18세 이상 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연간 징집 인원도 현재 5,000명에서 2033년까지 7,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 처음으로 징집병을요. 그린란드에 이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건 트럼프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덴마크가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트럼프도 다카이치 총리랑 통하나요? 둘이 왜 그럽니까? 남의 영토를. 계속 야욕을 부리고 있고 여기서 덴마크의 징집인데 뭐 공주님이든 왕자님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라를 지키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의 변화 흐름들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타처럼 간밤에 국제 소식 정리해 주신 국제뉴스 외신 산타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빨간색, 파란색 색깔로만 뭐 대충 봐도 요즘 그렇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약간 합격자 발표 같은 거 볼 때 실눈 뜨고 이렇게 먼저 보잖아요. 마음이 두근거려서 주식창이나 주식 관련된 정보창을 열고 실눈으로 보다가 색이 빨간색이면 안심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 금융투자, 주식투자에 좀 마음이 출렁출렁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실눈으로 저도 아침에 싹 뜨고 봤는데 다 빨갛더라고요. 간밤 뉴욕 증시 보고 투자자들이 마음 좀 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간만에 좀 모든 변수가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유가가 한 5% 정도, 맞아요. 5, 6%는 하락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미국 금리가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가장 큰 걱정은 금리 상승, 그다음에 유가 상승,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의 CDS 네. 상승 이게 굉장히 컸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또 다들 좋게 나와서 이게 시장을 좀 안심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1.7% 올랐고 S&P는 1.8%, 나스닥은 2.6% 올랐고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뭐 AMD 소식 같은 것들도 나오면서 이번 주에 예고됐던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물론 이건 과거형입니다만 지표들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팔란티어나 캐터필러를 보면 AI 관련된 기업이고 팔란티어는 특히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아왔잖아요. 이게 AI 수혜가 산업 전반으로 이제 일종의 표준화되고 있다, 노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런 실적들과 연결해서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팔란티어가 이제 매출이 그 전년비 93%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AI가 정말 일부 기업들과 그다음에 정부에 적용이 돼서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AI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실제 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캐터필러는 더 재미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는 뭐 건설 경기, 농기구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네.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끌어올린 거를 보면은 데이터 센터용 발전 설비, 터빈 이 수요가 실적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GPU, 반도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발전기, 터빈, 건설 장비, 전력, 냉각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 또 봐야 할 주식들이 되게 많지 않겠나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야를 넓혀서 관련주들도 봐야 되고요. AI 그냥 말로만 오고 가던 어떤 네트워크상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열심히 삽질하고 공장 짓고 발전기 만들고 이런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MD 실적 발표 전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실적도 나왔잖아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0% 올라갔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눈길 가시나요? 네, 전체 실적도 좋았는데 이제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AMD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액 성장률인데 네. 이게 지금 107%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높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좋았고 특히 이제 AMD라는 회사는 GPU랑 CPU를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예. 가이던스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발표 네. 후에 한 8%, 9%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예.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2분기에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돈을 많이 증가한 썼군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 회사가 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이런 회사는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그 숫자가 크지는 않은데 네. 이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실적뿐만 아니라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있는 것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AMD는 제가 볼 때 무슨 현금이 마르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단 프리캐시 플로우가 좀 줄었다. 이것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20억 달러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 라는 주주들의 관심에서는 조금 부정적 평가고 이게 사실 좀 별개의 얘기인데요. 젠슨 왕 신드롬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돈 빌려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테니까 돌려보자라는 게 지금 좀 시장에 약간 불신으로 다가온 것 아닌가. 이거 규모만 커지고 실제 벌어들이니 이익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좀 투자자들한테 우려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뭐냐면은 엔비디아, AMD뿐만 아니라 또 이 흔히 말하는 이 AI 프로세서를 만드는 업체들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네.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또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엔비디아는 그걸 수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자기 오븐을 네.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거고 AMD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저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갭이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예.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넌갭을 보는데요. 네네. 그거는 30.9억 달러가 나와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전문가 얘기를 설명을 보완적으로 들으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실적도 좋고 상황도 좋고 투자 전망도 있는데 우리 증시는 왜 이래 이랬다가 이제 조금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서 훈풍이 불어올까 기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7월달 저희가 너무나 대폭락이었죠. 예, 좀 괴로웠었잖아요. 너무 네. 많이 흔들려서. 근데 지금도 여전히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제가 보면.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증시를 흔들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가 제거가 됐죠. 뭐냐면은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네. 이제 거기에서 펀드가 이제 청산이 되면서 네네. 시타드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리스크는 좀 해소가 돼서 네. 점차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AI에 대한 이 걱정들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것들이 좀 하나하나 확인이 됐고 어제 미국에서도 그게 뚜렷이 나타났고 특히 SK 하이닉스 ADL도 8%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뭐 최소한 이제 오늘은 좀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나 저희 청취자분들은 그럼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따라 붙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 개개인에 대한 조언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 청취자들 상대로 뭐 오늘 시장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언해 주신다면요. 예, 뭐 저희가 뭐 리딩방은 아니니까. 그럼요. 절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었던 큰 흐름들, 지금 AI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 이런 것들이 멈출 것 같지 않고 당분간 저 지속이 될 것 같고 실제 이익들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뭐 이제 주식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뿐만 아니라 앞서 캐터필러 얘기했지만 AI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좀 주변으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눈여겨볼 상황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뭐 국내에서도 여러 전력기기 업체들 또 광통신 업체들 또 뭐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업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GPU 뭐 엔비디아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전력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만 찾아가지 마시고요. 청바지들도 좀 여러분 봐주십시오. 금 캐려면 청바지 입어야 되니까요. 스페이스 X 상장 지금 또 이 국내 장에 실망해서 미국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스페이스 X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스페이스X가 지금 실적이 되게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좀 모르겠어요. 뭐라는 건지도 잘.
예, 미래 성장성을 안고 가는 기업이고 사실 이제 워낙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저희가 뭐 평가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실적을 보면은 그래도 예상보다 선방했다 이제 이런 정도 평가고요. 예. 다만 이제 여전히 이 회사도 이 회사의 미래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금 흐름이 과연 이 회사가 정말 과실을 따먹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네.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이 괜찮았다는 평가지만 실적 발표 후에는 또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상황들인데요. 그 기업이 돈을 조달하고 에너지라든지 여러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고 실제로 현금과 이익을 잘 쥐고 있는지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 좀 확인하려는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가고요. 역시 전문가 얘기를 들었더니 답답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유레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재능에서 너의 능력 꽃피워 내일을 열어가는 대학교 재능대학교 재능에서 나만의 답 발견해 AI 중심대학교 재능대학교 세상을 바꾸는 재능의 힘 글로벌 평생 직업교육 재능대학교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오늘 아침엔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남길 힘도 없을 만큼 아침부터 너무 더우시죠. 맞습니다. 2292님은요. 미친 날씨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지만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오늘 38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고요. 서울은요. 전국 각지 더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땐 잠깐 좀 멈춰서 쉬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쉬어도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